안녕하세요. 아미주 헤어 대표 김영기입니다. 아미주 11월 영상교육 2부 1신, 1일신, 5일신. 세상이 너무너무 빨리빨리 변하고 있어서 아이씨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아이씨도 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경영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도 똑같이 느끼고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3067년 전 중국 은나라 탕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요즘 젊은 친구는 말을 안 듣는다라는 단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빨리빨리 변하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한 왕이 있어서 그 사람이 바로 은나라 탕왕입니다. 감동, 감성, 자각의 글. 날마다 새롭다. 자고 일어나니까 세상이 바뀌었더라. 정말 옛날에는 10년에 강산이 변한다 했는데 요즘은 며칠 만에 쑥쑥 변하는 것 같아요. 매일매일 발전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며 살아라는 말입니다. 탕왕이 매일 아침 자신이 침실에서 일어나면 시안을 했습니다. 아무리 백성들한테 신하들한테 변해라, 새로운 거 받아들여라, 안 변합니다. 혁신, 가죽혁, 몸신입니다. 산 사람이 가죽을 벗겨낼 정도로 고뇌가 따라야, 고통이 따라야 혁신에 성공한다, 이 뜻입니다. 혁신이라는 단어가. 그 신하들은 혁신해라 하니까 혁신 안 되는 겁니다. 백성들 변해라, 변하지 않는 겁니다. 새로운 정책에 따르라, 따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탕왕이 이거 3년 5년을 이렇게 혁신해라는데 왜 혁신이 안 되지? 내가 혁신하면 신하들도 혁신할 것이고 신하가 혁신해야 백성들도 혁신하고 변하고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해서 자기가 변하겠다고 다짐한 글이 1신, 1일신, 5일신. 이 단어를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세수하는 세수대야 밑에다가 글을 적었습니다. 1신, 1일신, 5일신. 세수물 받아놨는데 딱 보면은 세수하려고 손 넣기 전에 그 글을 봤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진짜 변화 새로운 걸 받아들였습니다. 어느 나라가요, 탕왕이 지배할 때 그 시대가 가장 평온하게 백성들이 다 잘 살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간부분들이 혁신하고 변화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문화에 적응을 하고 디자이너들이 변하고 터너들이 변하고 성공할 수 있다, 이 내용입니다. 고대 문자, 갑골 문자와 그 시대의 혁혁한 문화적 수준을 보면 탕왕의 그 학자들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지금 또 느낄 수가 있는 단어가 1신, 1일신, 5일신. 중국의 석학들이 가장 많은 좌우명으로 사용하는 것이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이 단어를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김영삼 정부에서도 1신, 1일신, 5일신을 썼습니다. IC 좌우명이기도 했습니다. 한때.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은 건인입니다만 매일매일 변화해라. 날로 새로 지르거든 하루하루를 새롭게 하고 또 매일매일을 새롭게 해라.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여라. 그래야만 성공할 수.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못 살게 된 배경은 세국 정치를 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의 지배를 받은 겁니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미용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도 옆에 미용실에 잡아먹힐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새로운 문화, 새로운 시스템이 뭐가 있습니까? SNS입니다. 거기다가 영상 올리고 메일 보내고 카톡 보내고 유튜브 영상 매일매일 찍어서 올리고 문자 보내고 어려웠냐? 너무너무 쉽습니다. 하루에 20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어제 왔던 고객님한테 카톡 보내는 거 요즘은 단체 문자 있고 그 해가 복사해가 딱 옮기면 되고 잘하고 있죠. 그렇게 해서 지금 고객이 줄 서고 있죠. 지금도 고객이 줄 서는 미용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미용실 보면 다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여서 앞서 나가는 겁니다. 지금 고객을 기다리고 있는 미용실들은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있다는 겁니다. 고객님의 본질, 소비자의 본질, 아미주 미용실에 오는 고객님의 본질, 미용실에 오는 고객님 하나 깝깝해 죽겠다. 미용실에 가면 왜 그 고객님을 깝깝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고객님 깝깝해 죽겠대요. 뭘까요? 여러분들이 외식한다고 고깃집에 딱 가면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뭡니까? 한우, 제비초리 120g 38,000원. 자, 이거 먼저 봅니다. 100g일까 120g일까 이걸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창살 27,000원, 모듬 세트 6만원. 만약에 그게 없다면, 메뉴판이 없다면 얼마나 깝깝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뭐를 시킬 수 있겠습니까? 고객님들 한미집 미용실에 오면 깝깝해 죽겠다. 메뉴판 붙여놨습니까? 없잖아요. 메뉴판 먼저 보여드리면서 상담해라 그랬지 않습니까? 왜 메뉴판 안 보여줍니까? 그래서 깝깝해 죽겠다라는 겁니다. 네 이름이 뭐니? 고객님 깝깝해 죽겠다. 너는 파트너니? 디자이너니? 너는 실장이니? 팀장이니? 원장이니? 깝깝해 죽겠어. 왜 네 소개 안 해? 그러니까 고객님을 깝깝해 죽겠건 만들고 경기 불경기라고 이야기해가 되겠습니까? 그거 확인하고 체크하고 있습니까?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게 소비자의 본질입니다. 네 이름 알고 싶다. 그런데 이름 뭐고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명찰 잘 보이는데 자기소개할 때 이름 보여주면서 안녕하세요 고객님, 헤어를 담당할 디자이너 김영기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모시겠습니다 고객님. 생각하고 오신 스타일이 있으십니까 고객님?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모시겠습니다. 자, 얼마든지 요 멘트 몇 가지만 머리에 넣어놓고 활용을 하시면 옆에 미용실하고 바로 차별화가 되지 않습니까? 너무 맞추고 미소 먹고 껐덕껐덕 하면서 가격 이야기 100% 해야 됩니다. 갈비집에 안 가고 중국집에 가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짜장면 이 집에 얼마지? 7,000원이네? 아 적정한 금액이네. 어디 가니까 15,000원 적어놨네? 왜 이렇게 짜장면값 비싸지? 오늘 제가 강목동 갔다 왔는데 강목동에 명성주차장 앞에 보니까 짜장면 5,000원 적어놨더라고요. 강목동 중간에 옛날에 논노패슨 자리 그 3층에도 짜장면 5,000원 적어놨더라고요. 서울깍두기 설렁탕 13,000원. 그 앞에 남포 설렁탕에는 11,000원. 그걸 보고 들어갑니다. 왜 지집에는 13,000원이고 앞에 바로 앞에 길 건너에 있는 남포 설렁탕은 11,000원이지? 어디에 가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안 가르쳐주면 깝깝해 죽는다. 다음에 안 온다 이겁니다. 지금 내 머리 파마약 어떤 약을 쓰고 있지? 고객님 깝깝해 죽는다라는 겁니다. 특히 염색약 왜 이렇게 향이 격하지? 독하지? 눈이 왜 따갑지? 고객님 깝깝해 죽는다. 내 머리 시술한 제품 너무나 궁금하다. 우리 친구들은 머리하고 집에서 바르는 것이 있던데 그거 바르니까 윤기가 나고 참 좋던데 그게 무슨 제품이지? 고객님 깝깝해 죽는다라는 겁니다. 고객님 내 지금 시술하고 있는 끝나는 시간이 몇 시에 끝나지? 깝깝해 죽는다. 시작하기 전에 나는 덥스러간 머리가 끝나고 나면 어떤 스타일이 나오지? 그것도 깝깝해 죽는다. 그렇게 깝깝해서 죽게끔 만들어 놓고 불경기라고 이야기해가지고 되겠느냐는 겁니다. 핑계 대지 마세요. 내 운명 내 겁니다. 내가 책임자입니다. 내가 CEO입니다. 내가 잘해야만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끝나고 나서 다음 방문 날짜 여러분들이 MOT를 정확하게 딱 하고 나면 다음 방문 날짜를 픽업 딱 하고 예약도 그날 꼭 하시고 오시라. 요즘은 전산노래가 예약 날짜도 다 미리 다 준비해주고 예약 날짜가 되면 2시간 전에 또 카톡도 딱 보내주고 이런 미용실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다 전자기기 다 가지고 있습니다. 휴대폰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하나 있습니다. 퍼포먼스 잘해야 됩니다. wak한 염색약 처음 할 때 퍼포먼스 참 멋있었죠. 우리 만명 이벤트 할 때 장수 파주소 입구에 줄 쭉 서가지고 있는 모습 참 허무되었습니다. 그리고 녹차물에 고객님 앞에서 약을 조제하고 이런 퍼포먼스 그게 차별화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 그리고 전판의 중요성 여러분 잘 익히 알고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전판을 하지 않으면 올리브영이라든가 다른 두발 제품 판매점들이 생기게 됩니다. 미용실에서는 우리 고객님이지 않습니까? 헤어 관련돼가 있는 건 우리 여러분들이 전문가지 않습니까? 샴푸, 린스, 왁스, 젤, 오일, 스프레이, 무스, 머리빗, 블러드라인 등등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전판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요즘 코시오 제품 너무 잘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코시오에서 나온 제품들은 여러분들이 임상실험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합격해 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여러분들이 안 씁니까? 없어지고 나면 누가 답답할까요? 여러분들이 비싼 금액으로 구입해가 써야 됩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전판의 중요성 미용실 팔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돈 제일 안 되는 걸 제일 많이 팔려고 하고 있고 가장 돈이 되는 것은 관심도 없습니다. 전판 중에서 하미주에서 만드는 건 많습니다. 코시오에서 만드는 거. 코시오 제품들은 여러분들이 임상실험을 다 끝냈습니다. 파마약, 샴푸, 린스, 탄산샴푸. 탄산샴푸 인기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여름에 감고 나면 전부 다 고객님 다 환호했습니다. 요즘은 거의 안 쓰고 있습니다. 왜 안 쓰는지
IC는 알 길이 없습니다. 1등은 업의 본질을 알고 이에 맞는 전략을 잘 세워야만 이룰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누가? 우리나라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벌인 분입니다. 삼성을 창업한 이병철 회장님. 제가 이분의 본가 의령에 여러 차례 갔습니다. 길을 받으려고요. 여러분 본가에 가면은 뒷벽이 그 살자루같이 생긴 바위가 있고 뭐 이러더라고요. 차례 갔다 왔는데 정말 제가 존경하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성공하고 싶으면 성공한 분들 자스전만 꾸준하게 보셔도 여러분 부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업의 본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보험회사를 인수 딱 해놓고 보험업의 본질이 무엇이냐 보험회사 사장한테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서비스업이다, 뭐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 등등 이야기했습니다. 이병철 회장님은 다 치우고 한 가지만 명심해라. 사장이 해야 될 일 한 가지, 아줌마 모집업이다. 보험사원들 모집만 많이 하면 무조건 성공한다. 그게 본질이다. 기가 막히잖아요.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삼성보험회사가 우리나라 1등이지 않습니까? 본질을 알면 답이 쉽게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연수원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회사를 설립해놔놓고 사장한테 한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업의 본질이 뭐지? 뭐 정밀 뭐 조금 이야기합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양심산업, 양심껏 땜빵 한방 할 때도 속이지 마라. 양심껏. 신라호텔을 인수해놨거든요. 본질을 장치산업이라고 했고요. 신라호텔 지하에 살롱을 만들어놨거든요. 서비스업이 아닙니다. 주류 판매업이 아닙니다. 수금사업입니다. 웃기지 않았습니까? 70년대 80년대 카드가 없었습니다. 그때 전부 다 외상이었습니다. 술집에 가서 몇십만원 몇백만원 전부 다 외상이었습니다. 외상하고 나면 돈 못 받으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배인한테 이야기했습니다. 너 업의 본질이 뭐니? 서비스업입니다. 아니다. 수금사업이다. 수금 안 되는 사람한테는 판매하지 마라. 월마트 뭐라 그랬습니까? 소매업이라고요? 아닙니다. 이동사업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세계 1등이 되었습니다. 맥도날드 무슨 업이라고 했습니까? 햄버거 비즈니스업요? 팩다입니다. 맥도날드 레이크록이라는 분이 맥도날드는 햄버거 비즈니스업이 아니고 쇼 비즈니스업이다. 업의 본질을 잘 따진 뒤 그에 맞는 경영을 해야만 부자가 된다. 하미주는 무슨 사업입니까? 서비스 사업, 기술 사업, 미용업, 생쇼 비즈니스업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감탄업입니다. 고객님 칭찬업입니다. 감탄사 박수치 주고 고객님을 환대하는 업입니다. 여러분 기술업, 서비스업 아닙니다. 하미주 업의 변천사 2021년 올해 온라인 미용실 업의 본질은 온라인 업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지점이 계약업소로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옛날같이 미용실 30평 시장조사하고 못질하면서 인테리어하고 1년에 2-3개 밖에 못 나갔지 않습니까? 이제는 온라인으로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1년에 2-3개가 아니고 하루에 20-30개도 쉽게 나갈 수 있다. 2019년도 온라인 미용실, 2020년을 인큐베이터 미용실. 이제 여러분들 미용실 안에서 자 인큐베이터 뭡니까? 키워가지고 바깥으로 보내는 겁니다. 80년대 기술업, 80년대 홍보 알림업, 전단지, 90년대 서비스업이라고 그랬습니다. 95년도 마케팅 전략사업, 2000년도가 교육사업이라고 그랬습니다. 2010년도에 고객 묶음업이라고 그랬습니다. 고객 관리업이라고 그랬습니다. 통계 분석업이라고 했습니다. 생쇼 비즈니스업이라고 했습니다. 인적 네트워크 산업이다 했습니다. 중성 고객을 해온 관리를 잘하는 업이다 그랬습니다. 2017년도는 알림업이라고 그랬고요. 2018년도 네이버 미용실 등등 해가지고 업의 본질을 계속해서 바꾸고 이렇게 지금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본질이 정확하게 되면 출근의 이유 본질이 있습니다. 어떻게 부자 되는지 본질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 본질에 충실해야만 부자로 살아갈 수 있다. 일본의 경영의 신 격화된 분이 마쓰다 고노스케 이거는 인터넷 들어가서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면 여러분 경영에 엄청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전자제품 생산업에서 판매업으로 변경하고 나서 파나소닉은 일본의 최고의 기업이 됩니다. 본질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일본이 불황이 닥친 시점에 전부 다 막 공장이 부도가 나고 문을 닫고 이렇게 했습니다. 마쓰다 고노스케 씨는 어떻게 했습니까? 직원은 가족이다. 절대 직원은 자르지 않겠다라고 약속하고 직원을 채용했습니다. 지금도 일본 사람들은 좀 그렇죠. 자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장에서 생산한 재고는 산더미같이 계속해서 사야만 가고 어느 날 직원들을 2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에게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고향으로 내려가라. 그리고 지금 재고가 남은 것을 팔아서 송금을 해라. 나머지 반 그룹은 공장으로 들어가서 기계를 돌려라. 고향으로 내려간 친구들 울면서 내려갔고 고향에서 판매해서 그 돈을
본사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3, 4년 지나고서 경기가 하락이 되면서 고향으로 내려갔던 직원들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그런데 600여 명이 한 명도 안 왔습니다. 뭐 했습니까? 각자 고향 시골 마을에서 전파상을 운영하더라는 겁니다. 전파상에서 벌이는 것이 공장에서 노동자로 받는 월급보다 훨씬 벌이가 좋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파랑스님은 경기가 좋아지면서 600여 곳의 전파상 대리점들이 자기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전파상 대리점들 600개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경기가 좋아지면서 공장에서 물건 만드는 쪽쪽 전부 다 전파상에 다 소모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본에 이르게 된다. 이게 뭡니까? 업의 본질을 정확하게 깨뜨렸기 때문에 일본에서 1등이 될 수 있었다. 고객님이 듣고 싶은 말, 향기 나는 말. 일본 도쿄의 다다 의원 의사들은 수다쟁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수다쟁이가 되어야 됩니다. 고객님과 대화를 좀 많이 하세요. 상담을 진지하게 오랫동안, 시설은 정확하게 짧은 시간. 일본 다다 의원은 환자가 알고 싶어하는 사항들을 먼저 상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고객님이 알고 싶어하는 궁금해하는 사항들을 상세하게 설명 먼저 해주는 디자이너가 성공하는 디자이너가 됩니다. 다다 의원에서 약의 목적, 복용 방법, 왜 이 병이 왔는지, 어떻게 하면 낫는지, 낫고 나서는 어떤 운동을 해야 되며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며 이렇게 하게 되면 건강이 회복되고 얼마까지 살 수 있다. 이렇게 확신적인 말을 환자들한테 다 전해줬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본의 다다 의원은 지금 진료를 한 받으려 그러면 6개월을 기다려야만 의사를 만날 수가 있다. 함의중 미용실에 디자이너한테 머리 한번 하려고 그러면 6개월을 대기해야 된다.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고객님이 듣고 싶은 말, 향기 나는 말, MOT대로 고객님 자기소개, 지금 쓰는 약, 대기시간, 비즈니스 용어로 잘 활용한다면 여러분들 고생 끝, 행복 시작. 아저씨가 책에도 인용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윌리엄 제임스라는 분 오래전에 적은 내용입니다. 사고의 힘, 생각, 행동을 바꾸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내가 친절하면 다음에서 다음으로 또 다른 다음 사람한테까지도 친절하게 된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 주교의 말이고요. 전화 한 통할 때도 경쾌한 목소리, 고인과 대할 때도 밝은 표정, 경쾌한 목소리는 필수입니다. 눈 맞춤, 아이 컨택 필수입니다. 목소리에 날개를 달자. 내 목소리에 경쾌한 리듬을 실어서 상대방에게 보이지 않는 기쁨을 전달하는 이런 디자이너가 성공합니다. 목소리에 자신감이 없으면 고객님은 저 친구는 초짜, 저 친구는 나를 속이고 있어, 저 친구는 나를 바가지 씌우려고 하구나, 이렇게 매도를 당하게 됩니다. 목소리에 경쾌함을 실어주세요. 아저씨가 지금 1시간 넘게 앉아있는데 미소를 계속 머금고 여러분들 카메라 눈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다. 거울은 절대 먼저 웃지 않는다. 내가 웃으니 거울이 웃는다. 일본의 유명한 만담가이기도 하고 독설가이기도 했는데요. 코미디언이었습니다. 지금 연세가 많은데 돌아가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웃음이 개 있고 만담가, 아버지가 계속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하니까 표정이 어두워지니까 아버지가 한 말이 거울은 먼저 웃지 않는다. 그걸 자기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았습니다. 내가 웃으니 거울이 웃네. 내가 웃으니 거울이 웃네. 웃음이 기쁨이 되고 나를 즐거움으로 건강까지 좋게 해주는 사실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웃어야 복이 옵니다. 늘 스마일, 건강하고 활기차고 기분 좋은 나날 되길 기원드리면서 11월 영상교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스마일!